그럼 얼마? 남성커트연구원의 하상규 원장입니다. 이번에 자격증 과정에서 이제 해볼 게 우리가 먼저 번에 보통머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에 짧은 머리를 해봤죠. 이제 시험에는 세 가지인데 내후년부터는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들어서 네 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형태의 모양보다 머리카락의 흐름과 조화와 자연스러움을 찾으라고 늘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거는 누구나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섬세하고 좀 더 조곤조곤 자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되게 모발을 나눠서 잘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발의 흐름을 인지를 하고 모발의 구성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모발이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이런 부분, 그래서 모류, 모량, 모질을 아울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머리가 자라나면서 자연스러움을 찾아야 된다는 거는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에서는 여러분들 늘 얘기했듯이 그렇게 큰 범위가 없고요. 당장 내년 시험부터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머리를 잘랐을 때 사전 커트를 해갖고 갔었습니다. 앞머리 10cm 이상, 밑머리 2cm 이상인데 이제 사전 커트라는 부분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걸 근면해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사전 커트를 하지 않고 이 통으로 그냥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가져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제 또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잘라서 갖고 가면은 그걸 자르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머리를 보니까 그냥 통가발을 갖고 와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전에까지는 사전 커트를 해가지고 커트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오히려 스포츠 머리는 이제 사전 커트 없이 그냥 이 통으로 해가지고 스포츠 형태를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스포츠 형태는 두 가지가 있죠. 각 스포츠라는 게 있고 둥근 스포츠라는 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각 스포츠라는 건 천정바 측면부의 부분이 경계선을 사각지대라고 그러는데 이 사각지대 부분이 각을 이루는 거를 각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경계 부분이 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둥그렇게 넘어가면 둥근 스포츠라고 합니다. 일반론적으로 시험에서는 앞머리는 3에서 4cm, 중간머리는 2에서 3cm, 뒷머리 3에서 4cm 그러는데 그러면 가마 부분의 머리가 늘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올바른 머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츠를 자를 때 여러분들 여태까지 보통 머리나 짧은 머리 봤을 때 기장 커트를 보셨을 거예요. 스포츠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 이거를 기장을 전부 다 자르지 말고 천정부만 잡아가지고 기장을 잡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3에서 4cm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손가락 끝에서 한 텀, 두 텀 정도 나오는 거 길이거든요. 이게서 이제 4cm, 뭐 조금 넘으면 5cm 정도 될 수 있는데 그 텀에서 머리를 잘라내서 기준을 잡고 그 천정부만 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머리를 이때는 뭐 보통 머리나 이거 할 때 사람 머리 자를 때는 앞으로 90도를 나하고 빼라 그랬는데 이때는 그냥 바로 올려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 뿌리 부분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게 4에서 5cm니까 그 경계를 잡아가지고 그 정도만 잡아서 머리를 잘라 버리시고 그 자른 상태에서 연결해서 잘라주고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자른 머리가 이 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길이에 맞춰가지고 잘라주시고 연결해서 이 중앙 부분의 머리를 같이 맞춰서 잘라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앙 부분의 머리가 3에서 4cm가 잘렸기 때문에 짧아지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잘라놓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발들이 길기 때문에 이런 머리들이 스포츠 해달라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개 이제 스포츠 잘랐던 사람들이 한 달이나 보름이나 지나가지고 그 형태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러 오는 거지 스포츠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염두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장 커터를 천정부만 다시 한번 잡는데요. 중앙 기준 부위를 자르고 나면 이제 오른쪽 무늬 부분도 잘린 거에 맞춰가지고 잘라내 주시고 같이 맞춰서 천정부의 부위를 그대로 맞춰가지고 잘라내 줍니다. 자,
지금 잘라내놓은 부위가 여기에 잘린 부분에 맞춰가지고 길이를 짜주면 같이 3에서 4cm의 길이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머리를 가마 부분까지 와가지고 잘라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눈이를 잘랐으면 왼쪽 눈이를 잘라야겠죠. 그럼 다시 드러냈을 때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같이 잘라주는 작업입니다. 여태까지 떠든 게 많으니까 오늘은 자르는 거에 조금 주안점을 많이 둘게요. 여러분들 스포츠는 시간이 5분이 늘어나가지고 3초의 시간이 줄었죠. 5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빨리 이 기준 부위의 머리를 얼른 맞춰가지고 자르는 게 머리를 자르는데 제일 수월하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놓고 나면 이제 윗머리가 3에서 4cm 머리가 되는데 이 머리를 자르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것도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따 바리깡 처리했을 때 밑머리 날려버리면 되고, 이 둥근 스포츠웨어를 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 바로 클리퍼로 해가지고 밑에를 돌려내도 상관은 없고요. 여기에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측면을 맞추고 뒤 후두부를 맞추고 나가지고 밑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늘어지는 머리들이 있기 때문에 천정부를 자르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여기를 잡기보다는 차라리 밑에를 바리깡을 해가지고 3에서 4cm 3에서 4cm 밑머리 처리가 들어오죠. 그 부분을 처리를 하고 나서 들어오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천정도의 기준을 맞춰놓고 나면 이제 밑머리 맞춰서 올려놓고 거기에 형태를 맞추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바리깡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머리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다시 천정부를 자르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밑머리를 바로 가는 게 낫다라는 주의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밑머리 부분을 여러분들 머리를 자를 때 이전에 보통 머리나 이걸 봤을 때 보면은 밑머리를 밑에서 3cm, 4cm 올리는데 이 3에서 4cm를 올릴 때는요, 밑에서 3에서 4cm 부위 되는 부분이니까 바리깡으로 이 부분 머리, 밑에 머리 경계를 잡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3에서 4cm를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드러내버리면 밑에 머리가 잡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밑에 머리 잡힌 거에 잘린 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3에서 4cm를 잡아서 올려주고, 그 옆에 머리도 3에서 4cm에 잘라서 같이 맞춰주고, 그 옆에 머리도 3에서 4cm 잘라가지고 맞춰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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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줍니다. 그럼 3에서 4cm 머리를 균일감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이 부분 머리가, 이 머리가 흰색 구역이 보여도 좋고 안 보여도 좋은데 잘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게 조금 난 이유는 싱글링 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죠. 근데 흰머리가 있으면 흰머리와 머리카락의 경계가 턱턱 져버리면 그거 싱글링 처리를 하면 약간 좀 껄끄러움이 남겠죠. 그래서 할 때는 있게 해도 되고 하얗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꼭 바리깡 처리를 할 때는 C컬러 처리해서 3에서 4cm부터 돌아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건 다 잘라낼 머리예요. 여기에서 3에서 4cm에 나온 거에서 그라데이션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잘린 거에 맞춰서 3에서 4cm를 드러내버리고, 또 여기서 3에서 4cm 드러내버리고, 여기서 3에서 4cm 드러내버리고, 여기서 3에서 4cm 드러내고 나서 이 밑에 머리를 바란스를 맞게끔 자연스럽게 C컬로 연결선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연결선을 잡아가지고 하나에 놓고 나면 이제 후두부 밑머리가 정돈이 되겠죠. 후두부 밑머리가 정돈이 되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어느 쪽으로 먼저 가도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수월하게 왼편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잡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3에서 4cm니까 옆에 머리는 2에서 3cm가 올라가겠죠. 그럼 2에서 3cm를 바리깡으로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뒤에서 앞으로 오고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이 경계를 2에서 3cm를 보고 이걸 잘라내서 맞춰주고, 이게 조금 두껍다 그러면 돌아올 때 한번 더 돌아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더 한다 그래서 뭐라 그럴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요런 거 시술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조금 올라가도 좋고 안 올라가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시험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주제에 맞는 모양새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모양새가 만들어져서 잘려서 그 형태가 만들어져야 감독관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시험 주제에 맞게 머리를 잘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왼편에 끝나고 나면 오른편을
들어가서 아까처럼 C컬로 돌아가면서 뒷부분을 돌려버립니다. 맞춰서 돌려주고요. 이때 또 여러분들 앞머리를 보고 나서 밑에 머리에서부터 이 머리를 갖다가 같이 돌려서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C컬로 빼주고 이 밑머리는 언제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게 뒤에서 시작할 때 돌아와서 앞에서 돌아왔으면 이 부분이 처지는 머리들이 나오겠죠. 이 부분은 평행을 이루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 모든 물체는 평행이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머리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밸런스에 맞춰서 잘라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놓고 나면 이제 형태에 의한 머리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머리도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머리들도 남아있죠. 이 머리도 여기에서 맞춰서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드러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머리의 형태를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남는 클리퍼 시술이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싱글링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싱글링을 들어갈 때 오른편을 들어갈까 왼편을 들어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갈까, 스포츠는 밑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경계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링을 할 때는 보통 머리나 긴 보통 머리 단발령이나 짧은 머리 단발령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싱글링은 클리퍼 처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맞췄다면, 스포츠는 요 사각지대 부분이 맞아지고 나서 밑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자, 아까 전에 머리가 늘어져 있는 형태에서 바로 머리를 싱글링을 들어가려면 머리가 터지는데, 밑을 정리를 하고 차라리 들어보면 자를 게 이제 별로 없겠죠. 천정부는 시술이 됐으니까 더 이상 손댈 이유가 없고요. 그러면 이 측면부 밑에 머리는 시술이 됐으니까 이 부분만 이제 모양을 만들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시술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되게 이제 머리에서 여기서 밑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때는 머리를 빗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서 이 천정부의 높이와 이 빗등의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잘라주고 맞추면서 천정부 길이하고 먼저 맞추는 게 먼저예요. 이거를 맞춰가지고 같이 연결을 해서 잘라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걸 맞춰가지고 잘라주고 나면은 이 상태에서 잘라서 이 부분 연결이 되게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나면 이제 이 부분만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시술은 언제나 시술을 할 때는 순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시술의 순서가 있어야 만들어지고 나서 시술의 방법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시술의 방법이 들어올 때는 머리카락은 바둑판처럼 줄지어서 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고 싶은데 모공에서 모발이 한 개가 나오는 모공이고 두 개, 세 개가 나오는 모공들 있죠. 그런 우후죽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를 때 조근조근 잘라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상태에서 머리를 만들어서 잘라놓고 나면 이 천정부의 부위가 형태가 맞아지게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머리카락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긴 머리는 그냥 뚝뚝 잘라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모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먼저 사전 작업을 싱글링을 위에 머리를 맞춰가지고 자르는 거, 요거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시고, 우측 면부에서 시작해서 후두부를 하고 있으니까 후두부도 그거 맞춰가지고 위에 천정부의 머리가 내려와 있으니까 요 경계만 둥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복잡한데, 머리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머리가 상당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여기서 같이 길이로 잘라줘 버리면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머리를 잘랐을 때 이렇게 맞춰가지고 천정부의 길이하고 맞춰가지고 측면부에 늘어진 거를 먼저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보통 머리나 짧은 단발에서 얘기했듯이 두상이 돌기 때문에 같이 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같이 돌아주고, 그럼 이것도 같이 돌아주겠죠.
그럼 이것도 앞머리를 머리가 뒤로 가 있으면 가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많은데 이때는 모발을 당기면서 잘라주면 자를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잘라서 천정부의 흐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천정부와 사각지대 부분이 잡혔죠. 그러면 이제 밑에 머리 싱글링 처리가 들어오는 건데, 아까도 클리퍼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라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머리를 갈 때 천정부를 자를 때는 빗이 큰 대비수로 하는 게 좋고요. 왜? 양을 많이 잘라야 되니까 대비수로 해야 빗발 속에 모발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절삭이 되겠죠. 하지만 밑에 머리 들어갈 때는 이 대빗보다는 차라리 잔빗이 낫습니다. 그래서 잔빗으로 해가지고 싱글링 처리를 해주는데요. 자, 이제 밑에 머리 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잔빗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잔빗으로 하게 되면 밑에 머리가 조금 더 빗발이 촘촘하기 때문에 모발들이 더 세밀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시술을 할 때는 잔빗을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 천정부를 하고 이 사각지대 부위를 잡아놓고 나면은 이제 밑에 머리가 남게 되는데, 자, 이 밑에 머리 부분에서 이제 싱글링을 들어오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싱글링을 들어올 때 차분차분 맞춰가지고 이 사각지대 부위까지 머리가 싱글링을 들어오는데 이때 둥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줍니다. 여러분들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붙여라 세워라 돌아라가, 보통 머리 같으면 붙였을 때 붙여주고 세울 때 모발들이 기니까 이 폭이 넓어지는데, 스포츠는 얇아지기 때문에 이 붙였을 때 떨어지는 폭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머리가 길이 차이에 편차해서 머리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싱글링을 해주시고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 먼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후두부를 잡고 왼쪽으로 가든 후두부를 잡고 오른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먼저 가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어떻게든 다 잘라낼 거니까. 방식은 뭐냐면 뒤에서 시작해서 측면부로 갔을 때 되돌아왔을 때 측면부에 좌측면부를 자르는 모양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잘라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머리를 자를 줄 알게 되면 굳이 여기를 안 봐도 여기가 어떻게 잘리는지 이 흐름을 보면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경력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자기의 이제 생각과 감으로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 그런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못해도 15년에서 20년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싱글링을 할 때 일단은 시험은 합격을 하고 시험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싱글링을 연습할 때에도 언제나 따박따박 가는 게 아니라 이 조그만 사이에서 몇 번의 가위질을 하면서 이걸 잘라가지고 이 머리카락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라 하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밑에 머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바리깡 처리를 했을 때 약간 좀 안 잘리고 남은 것까지 정돈을 하여 주고 나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자르고 나면은 이제 후두부를 했으니까 측면부로 넘어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같이 잘린 거에 맞춰가지고 안 잘린 거를 같이 잘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머리들이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주는데, 이게 바로 연결선이에요. 잘린 것과 안 잘린 거를 보고 같이 잘라주는 게 연결선입니다. 연결선을 맞춰가지고 잘라놓고 그 다음 번으로 가는 게 연결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연결선과 연결성을 잘 적절히 이해를 하면은 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조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클리퍼를 C컬로 시술을 해놓는 이유는 싱글링을 쉽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를 자를 때 복잡하게 자르지 말고 단순 명료 확실하게 잘라야 된다라고 늘 제가 주장을 하는데, 머리를 자를 때 클리퍼 처리가 잘 돼 있으면은 이 싱글링도 오히려 수월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기술자가 되려 그러면은 2만 시간이 들여야 기술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머리를 잡았을 때 잘라서 연결하는 이 부위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들여다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했을 때 잘라놓고 연결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같이 돌아버리는데 위에까지 오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술을 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천정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앞에서 어디까지가 천정부라는 구획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측면부가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는 건 구획이라는 걸 알고 나가지고 시술을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구획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 연결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머리를 잘랐을 때 여러분들 앞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빗이 들어가서 사선에 있으면 이걸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기조가 돼 있어줘야 모든 물체는 수평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이 마네킹에 걸려있는 스탠드도 만약에 밑에 기본 바탕이 둥그렇게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쇠가 반쪽이 잘려져 있으면 떠그덕떠그덕거리겠죠. 지금 이것도 평행이 안 맞아서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자르는 걸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태클 거지 마시고요. 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측면부를 후두부에서 맞춰가지고 잘라서 오시고 이대로 잘라서 머리를 맞춰가지고 잘라주시고 여기에 색깔이 이명함과 이명함이 이제 같아야 되니까 이 부분도 맞춰서 얼른 잘라주시고 시간이 5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촉박할 겁니다. 그래서 둥근 스포츠 뭐 형태로 머리를 잘라주시는데 이때 이제 이런 경계석들이 깔끔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감독관들이 조금 싫어하라 하겠죠? 연습을 많이 안 했구나. 왜? 자격증 시험은 여러분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강사가 선생님들이 연습을 시키면 그 연습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올바르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머리를 자르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싱글링 많이 한다? 꼼꼼하게 한다? 저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은 머리를 잘랐으면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그 위에 했을 때 이 도면 현상만 제대로 해주면 이 그라데이션은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 올바른 자세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시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올바른 시술이 나온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머리를 자르는 데 있어서 올바른 자세가 이루어지고 빗이야 어떻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손목에 롤링이 제대로 돼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롤링이 돌아갈 거냐 포물선으로 갈 거냐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자세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래서 시술을 할 줄 알게 되면 자세 교정도 받아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해놓고 나면 다시 이제 후두부로 와가지고 오른쪽 측면을 가겠죠. 그럼 다시 와가지고 여기에서 잘라놓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머리를 자른 거 이때는 여기가 잘린 머리가 되고 여기가 안 잘린 머리가 되겠죠. 잘린 머리에 맞춰가지고 안 잘린 머리를 같이 잘라주면 같은 길이의 모발 형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연결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자세하게 봐도 여기 부분과 여기에서 부분, 이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 거기겠죠. 그럼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그냥 올라와 버리세요. 여기까지 올라오시다 보면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그라데이션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들의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를 때는 나하고 거리가 있죠. 책을 보는 것도 눈앞에서 보지를 못하고 30cm 이상 띄어서 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머리를 잘랐을 때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까지 잘라주고 나면 이제 후두부 오른쪽 귀 뒤에 부분을 시술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잘라주시고요. 조금 잘못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자를 때 이 그라데이션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부분 머리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똑같이 잘린 거에 맞춰서 안 잘린 거를 같이 잘라내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라데이션으로 돌아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고 나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이 앞에서 되돌아 나오라 그랬죠. 오른쪽 머리는 여기에서 돌아가되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오기가 버거우니까 차라리 앞에서 잡고 오는 게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라데이션을 볼 줄을 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겠죠. 그래서 둥근 스포츠를 자를 때에는 머리를 어느 선에서 끝내고 어느 선에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좌측과 우측의 대칭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퍼지게 자르는 게 아니라 안겨 들어오시 안정적으로 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앞머리도 밀면서, 이때는 이렇게 내 쪽으로 당겨오죠. 이때는 머리발을 밀어서 형태를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잘라놓고 나면 이제 이 부분 머리만, 귀 위에 부분 들어갈 때 이 가발은, 통가발은 귀라는 부분이 요철이 없어서 내리지 않아도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람 머리는 절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사각지대 부분에서 그라데이션으로 머리를 만들어 놓고 나면 언제든지 이 경계석의 부분을 잘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 가위밥으로 이렇게 조도 무방은 하지만은 깔끔하게 클리퍼 처리가 되어 있으면 굳이 가위밥으로 열심히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맞춰가지고 연결해서 잘라주시고,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나갈 때 조금 안 잘린 거 남은 거 있으면 그냥 가위밥으로 3분씩 이렇게 끊어주시고, 자, 요렇게 머리를 잘라놓고 나면 보다시피 여러분들 좌측과 우측에 이제 대칭이 이루어지면서 남아있는 이제 안테나라든가 형태의 어긋남이 있겠죠. 이 형태의 어긋남을 이제 옆가위질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첨가분을 발라가지고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첨가분 처리를 해가지고요. 이제 옆가위질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이제 첨가분을 바를 때에는 천정부도 발라도 상관없는데, 이게 머리카락이, 이 제품은 뒤로 넘어오는 제품이라 굳이 바르지 않아도 차분하게 나옵니다. 옆가위질 할 의미가 없으니까 바르지 않는데, 이제 머리가 올깃졸깃 살아있으면은 발라가지고 해도 되고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앞전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옆가위질은 언제든지 내 앞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옆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나와 있는 이 모발들의 안테나를 정리를 들어갔는데, 먼저 시간에도 이 옆가위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머리를 했을 때, 그래서 첨가분을 발라놓고 나면 이제 조금 거칠게 잘린 부분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윗부분에 맞춰가지고 첨가분을 바르는 건 이런 안테나적인 요소라든가 안 잘리고 있고 층이 나 있는 거를 잡기 위해서 첨가분을 바르는 거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세세하게 해가지고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차분하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면이 조금 더 부드럽게 되게끔 머리를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시술을 할 때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시술을 하라고 늘 얘기를 하죠. 이 상황에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만들고, 언제든지 빗이 사선에 들어가 있으면 수평으로 만들면서 올라가는 방식이 있고, 사선에서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 부분은 머리가 길 때에는 밑에서 잡고요, 머리가 짧을 때는 올라오면서 수평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얼마만큼 잘릴 거냐에 따라서 이 수평으로 올라오는 위치가 틀리다라는 거, 이거는 언제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요. 커트에서 정의를 내린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가줘야 되는데, 바리깡을 해가지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알고 자를 줄을 알고 나면 왜 잘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탐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에는 그냥 단순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모발의 흐름이나 조경이라든가 명암이라든가 모든 걸 적절히 다 들여다보고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옆가위질을 해서 안테나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을 차분하게 해주시고, 조금 덜 자르고 남아있는 부분을 차분하게 싱글링 처리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쪽이 끝났다 싶으면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부분 머리를 차분하게 잘라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주고
잘라주고, 언제나 싱글링을 할 때는 이 비수로, 얘 잘리는 건 얘지만 그걸 얼마만큼을 잘라야 되는지는 얘가 정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요만큼만 요만큼만 하는 건 시술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요만큼 요만큼 그러고 지시를 내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발의 흐름이나 형태라든가 자르는 방식대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머리를 하고 나면 언제든지 옆에서 봐가지고 뭐가 안 잘렸나 확인도 해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흐름이나 위에서 떨어지는 흐름이나 옆에서 흘러가는 흐름을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이렇게 3차원적으로 보고 나가지고 뭐가 잘못 잘렸나 어디가 덜 잘렸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나서 이제 머리를 제가 카메라를 이원화를 시킨 건 정면에서 보는 것과 측면에서 보는 것을 해놨는데, 측면에서 보이는 건 여기게 보이겠지만 정면에서는 여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두 대를 해가지고 두 대를 배치를 해서 측면부와 정면부를 보고 정확하게 보라고 제가 이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못 보이는 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안 보이는 건 여기서 보시면 되니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옆가이즈를 할 때는 언제든지 내 눈앞에서 한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술을 할 때 뒷머리를 했을 때, 여기 했을 때 위에 머리를 자를 때는 가위의 안쪽으로 해주고요. 밑에 머리를 할 때는 가위의 끝부분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을 할 때 가위의 중간 부분을 하는데, 싱글링 작업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가위가 옆가위질을 할 때 이 가위가 나하고 수평을 이루던가 아니면 바깥으로 30도 정도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소가 위험하지가 않은데, 이게 만약에 싱글링 할 때 이게 가위의 날이 안쪽에 있으면 머리카락을 파먹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싱글링 할 때도 정확한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보면서 잘라야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 잘라보면 뭘 자르는지도 모르고 흉내만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기술자라는 거는 정확한 자세에 의해서 정확한 커트를 할 줄 알아야 자세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정확한 형태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기술자라는 거죠. 어설프게 시술을 해가지고 모양이 나온다?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정확한 시술이 나오고, 정확한 시술이 나와야 정확한 모양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나의 작품이죠. 이 머리를 잘라놓은 거는 오로지 시술하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시술하는 사람의 작품을 만드는데 어설프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에 할 때는 위에 머리를 각도에서 빼가지고 중간 머리는 중간에서 밑에 머리는 밑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대로 옆가위질을 해가지고 면이 깨끗해지면 이렇게 넘어오듯이 오시고요. 여기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옆가위질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오른편 귀 위에 부분을 머리를 시술을 하려고 그럴 때는, 이때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왼편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이러고 시술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술이 들어가서 머리를 봐야 이 면을, 여기 사이드 면의 그라데이션과 넘어가는 흐름의 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시술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머리를 맞춰가지고 보고 이렇게 돌면, 같이 돌아버리면 시술이 옆가위질이 되겠죠. 그러고 나가지고 그게 됐다 싶으면 차분하게 머리를 빗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놔두고 나면은 시술의 끝이 나겠죠. 이렇게 시술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고 명쾌한 건데 복잡하고 어렵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술이라는 건 정확한 순서를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천정부와 측면부와 후두부와 측면부와 밑머리의 정확한 구획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머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기준 부위에 맞춰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맞춰주고, 그 머리에 잘라서 맞춰가지고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머리카락의 흐름이 없어지고 흐름이 자연스러워지고 뜨는 현상들이 없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건 잘못 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시술을 잘못해놓고 손님한테 타박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원래 그래요.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 시술은 시술한 것만큼의 대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시술을 하면 형태가 잘못 나오고요. 내가 시술을 잘 하게 되면 머리 형태가 차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자꾸 뜨는 머리, 손님 머리 많이 뜨시네요.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잘못된 거를 시술을 해놓고 손님 탓하고 내가 탓할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가를 들여다보고 그 잘못된 걸 고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술을 해보고 나면 이제 틴닝 처리가 있는데요. 틴닝 처리를 한번 마저 가보겠습니다. 자, 틴닝 처리인데요. 틴닝 처리는 여러분들 시술 전에 틴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잘라낸 머리를 그때 틴닝으로 시술을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시술할 때는 의미 있는 거를 찾고 나서 시술을 해야 됩니다.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낫겠죠. 질하고 일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라놓고 나면 이제 조금 무거운 것들이 보이면 거기에서 그냥 기본적인 틴닝으로 한 번씩만 잡아주시고 굳이 다 넣을 이유 없어요. 왜? 3에서 4cm는 상당히 많이 잘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자를 필요 없고 그냥 흉내만 낸다 생각하고 차분하게 모발에 흐름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냥 잡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짧은 머리를 굳이 또 지간 잡기 해가지고 틴닝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냥 이 상태에서 한 번 잡아주고 한 번 잡아주고 모량만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때도 앞머리도 한 번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가지고 앞머리도 한 번만 잡아주시면 머리카락의 흐름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죠. 자, 이렇게 머리를 이제 시술이 되고 나면은 차분하게 빗어놓고 나면 모양새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여러분들한테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지만 시술의 순서를 알아야 되고 시술의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걸 알고 나면 이 머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궁무진한 자기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시술할 때 과연 올바르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서 언제나 말하자면 잔소리예요. 여러분들도 아는데 잔소리가 잘못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다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가리키고 머리를 온전하게 자르게끔 만들기 위해서 옆에서 자꾸 어프로치가 들어간다는 거죠. 조언이라는데 듣는 사람한테는 잔소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소리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머리를 자를 때 이 자르는 시간은 사실상 지금 자르는 거 보면 20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한데 떠들고 보여주고 돌리고 뭐 이거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늘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아깝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제가 자르는 방식은 사람한테 대하는 잘라주는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이 머리를 이대로 손님들한테 잘라 드려요. 그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상을 많이 보세요. 영상을 보고 도저히 모르겠을 때 그때는 저를 찾으시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자격증하고 저는 실전 커트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실전 커트하고 자격증하고 틀린데 단지 제가 이 자격증 교육을 할 때에는 가발이지만 사람 머리에다가 시술하는 방식 그대로 가르쳐 드립니다. 왜? 그래야 이 자격증을 하더라도 사람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커리어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습들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머리를 알고 나서 새로운 머리 조금 더 잘 자르고 싶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육을 할 때 저처럼 커리어가 몇십 년이 되는 사람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술자가 되고 싶고 그냥 대충 돌아가지고 7,000원짜리 5,000원짜리 머리 자르려면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 저는 머리를 가르쳐 드리면 못해도 2만원짜리 25,000원짜리 머리를 가르쳐 드리지 5,000원짜리 머리 잘라는 그냥 저기 돌아다니는 거 저기 동네 기술소에서 배우시는 게 제일 나을 겁니다. 저는 동네 기술이 아니고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남성 커트의 정의를 세운 남성 커트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불리고 있는 남성 커트 연구원의 하상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